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감정 읽기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 수업을 온라인 유튜브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시는 돌아와 보는 밤이라는 시이고요. 이 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볼 감정은 울분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때가 있었나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났을 때, 혹은 눈물이 나서 도대체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속상해서 오히려 울다가 막 화가 날 때, 이게 막 복잡하게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나는 그 상태가 바로 울분이라는 감정입니다. 울음과 분노가 합쳐진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음, 너무 격렬한 감정이어서 일상적인 감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살면서 몇 번은 꼭 겪게 되는 감정이 바로 이 울분이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이 감정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잘 떠나보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한 편의 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와 보는 밤.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옵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옵기에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꿔드려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아같이 어두워 꼭 세상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빗속에 젖어 있사옵니다. 하루의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옵니다. 네, 이런 시입니다. 먼저 1단계 기본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냥 시를 읽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살펴볼게요. 봤더니 세상에서 내 좁은 방으로 돌아왔대요. 뭐, 우리도 밖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학교에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돌아왔겠죠. 근데, 불을 켜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을 켜는 게 괴롭대요. 왜 괴롭냐면 불을 켜는 것은 낮을 연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낮이 괴로움이었던 거죠. 그렇게 있다가 어둠 속에 혼자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답답했겠죠.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좀. 근데 그러려고 창문에 딱 나가서 창문을 열었더니 밖도 어둡고 방 안도 어두워. 세상도 어둡고 방 안도 어두워. 그리고 봤더니 이제 비가 왔나 봐요. 비가 오고 있는데 내가 비를 맞고 이렇게 걸어오던 길이 여전히 빗속에 그대로 젖어 있어. 그걸 봤더니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화가 나고 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다가 또 막 화가 나고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루 동안 계속 그랬던 거야. 하루 동안 화가 나다가 눈물 나다가 화가 나다가 눈물 나다가 이거를 겨우겨우 참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집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 집에 가면 쉬어야지 하고 집에 왔는데 내 방 안에 왔는데 내 방 안에 와도 그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오늘은 가만히 눈을 감았더니 마음속으로 소리가 들렸고 내 마음의 소리죠.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들었더니 사상이라는 게 이거 같대요. 빨간 사과처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은 뭐 언뜻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할 텐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2단계 깊고 넓은 이해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알 수 없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넓게 봐야 되는 그런 촘촘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에 나오는 주인공은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세상, 바깥 세상으로부터 내 방 안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불빛이고 불빛은 환한 것이고 환한 건 낮이고 낮은 나에게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나는 방 안으로 도망쳐 와서 방 안에 불을 켜지 않고 깜깜한 방 안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친구들과 이런 일을 겪고, 선생님과 이런저런 일을 겪고, 집에 와서 또 엄마 아빠와 이런저런 일을 겪고, 알바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 너무 화가 나고. 근데 지금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내 방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두운 방 안에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있었던 그런 때. 지금 그 상황인 거죠.
그렇게 있다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냥 환기 좀 시켜봐야 되겠다 하고 공기를 바꾸려고 창을 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밖을 좀 순환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변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죠. 작은 거지만. 그런데 방 밖을 내다봤더니 방 밖이 어두워요. 어라? 근데 방 안도 어둡거든요. 그러면 방 안과 방 밖이 똑같네요. 그러면 방 안과 밖을 구별했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내다봤더니 이날 비가 왔는데 내가 비를 맞고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근데 내가 비를 맞고 걸어왔던 그 길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지나면 변할 줄 알았거든. 근데 변하지가 않아. 그대로 있어. 그걸 봤더니 울분이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울분이 또 터져 나오는 거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변화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네. 내가 아무리 참아도, 내가 아무리 참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네. 난 변할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는 게 없네. 그게 눈물로 터지는 거죠. 울다가 울다가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만 울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울어야 돼? 그러니까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렇게 막 화를 내다가는 또 갑자기 또 눈물이 터지는 거죠. 이래서 이 울음과 분노를 씻을 방법이 없어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날은 특별히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았더니 그 울음과 분노의 감정이 좀 사라지고 나서 내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를 들었대요. 내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를 들었더니 사상이 성숙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란 생각 사자의 생각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 간단한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생각으로 여러분이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집 옆에 또 집을 지을 수 있죠. 그 집 앞에 도로를 놓을 수도 있죠. 도로 위에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요. 강을 놓을 수도 있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생각과 생각으로 만든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교하고 아주 대단해서 정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아주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자신의 소리를 계속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마 어떤 얘기가 뒤에 진행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첫 시작은 분명히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이 답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답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이 답을 해야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일이, 이 배움이 정말,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되나?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성공을 못 하는데, 다른 애들은 참 쉽게 쉽게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실패하는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음. 그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그 생각이 거대한 도시를 이룰 정도가 됐고, 그렇게 됐더니 붉은 사과처럼 이제 곧 실천할 수 있는 이 붉은 사과는 정말 잘 익은 사과잖아요. 뚝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이게 썩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겠죠. 한 생명을 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될 수 있는 능금 붉은 사과 이런 것에 이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단계는 비판 추론 상상입니다. 비판 추론 상상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의 내용을 얼추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 시를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지만 비판할 수 있죠. 난 아닌데? 난 그것과 생각이 다른데? 이럴 수도 있죠. 혹은 이 시를 읽고 계속 생각이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이 시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이 비판하고 추론하고 상상할 만한 질문 6개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6개 중에 2개, 2개를 골라서 밴드에다가 댓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써주면 됩니다. 질문 하나당
답변은 세 줄 이상.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개니까 답변은 여섯 줄 이상 써야 되는 거죠. 네, 그 휴대폰으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저 밴드 창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여섯 줄 쓰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대답을 부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질문에 답을 한다는 의미로 이 질문 중에 세 개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고른 질문은 3번. 시 속에 나는 공기를 바꾸는데 성공했을까? 당신은 공기를 바꾸는데 성공한 적이 있는가? 실패했는가? 그 이유는? 네, 요 질문입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자면, 시 속에 나는 공기를 바꾸는데 실패했죠. 시 속에 나는 공기를 바꾸고 싶어서 창문을 열었죠. 이 창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별해주는 장치였죠. 안과 밖을 나눠주는 것, 뭐 사물이었고. 근데 이 창문을 열고 공기를 순환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깨달은 거죠. 공기를 순환하려고 했던 거는 뭔가 변화를 시도했던 건데, 공기를 순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것도 또 실패한 거죠. 세상에서 계속 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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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는데, 이 방안에서 조금만이라도 변화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마저 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울분이 터진 거고, 어, 저는 공기를 바꾸는데 성공한 적이 있는가? 성공한 적도 있죠. 근데 실패한 적도 당연히 있고요. 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실패했던 시간인데, 제가 실패했던 거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40살 때쯤입니다. 제가 40살 즈음에 40춘기를 겪었어요.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뵈었는데 한 달 만에 뵌 건데 아버지의 눈이 엄청 노랗게 변해 있고 배가 엄청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거 뭔가 심상치가 않다 싶어서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검진하고 바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대사는 3개월 남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아마 그런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이제 보호자 들어오세요 하고 딱 들어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3주 남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대요. 3주 남았대요. 그리고는 정말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는 20일 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은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근데 괜찮다는 건 좀 그렇지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 두 달 후에 제가 또 괜히 굉장히 마음으로 기댔던 그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마음으로 많이 의지했던 저의 이모부님이 계신데 이모부님은 저희 아버님보다 한 5살 정도 어리신 분이었거든요. 키가 거의 190이 가깝고 굉장히 건장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등산을 좋아하셔서 등산 동호회에서 주말에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그 등산 동호회 버스에 타서 제 사촌 동생들한테 산 잘 올라갔다 내려왔어. 이제 돌아가면 맥주 한잔 하자. 그러고 메시지까지 보내고 그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분들이 자나 보다 하고 했는데 버스가 출발을 하려고 이제 시동을 걸고 이렇게 움찔하잖아요. 꿀렁 하는데 저희 이모부가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쓰러지셨고, 사람들이 놀래서 막,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막, 뉘어놓고 막 심폐소생술 실패를 했는데,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던 거죠. 아마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었을까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른 거죠. 근데 제가 그 두 분의 죽음을 겪고 나서, 삶이 얼마 안 되는구나.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갈 수 있구나. 이거 몰랐던 건 아닌데, 그냥 한 번에 그게 몸으로 확 다가왔고, 너무너무 그게 좀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럼 잘 살아야겠네? 근데 잘 사는 게 뭐지? 이제 여기부터 문제였어요. 막.
다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너무나 확신했던, 확고했던, 분명했던 것들이 다 흐릿해지고 흔들리고 그런 거죠. 이를테면 교사 왜 하지? 내가 죽을 때까지 교사를 해? 왜? 내가 왜 이걸 계속 해야 돼? 결혼에 대해서 내가 아내랑 결혼했는데 내가 왜 이 여자랑 계속 죽을 때까지 왜 세상에 이렇게 여자가 많은데? 자식에 대해서도 왜? 얘네들 뭐 지금 키우는 건 키우는 건데 한 20살 정도 되면 내보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내가 얘네들을 위해 산다고? 왜? 결국엔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너무 단단하게 내 삶을 지탱해줬던 기둥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그래서, 아, 사람이 제일 힘들 때는 명확하지 않을 때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 동양에서 전해져 들어오는 그 지옥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지옥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제일 무서운 지옥이 뭐냐면 무간지옥이라고 있어요. 무간지옥은 간격이 없는 지옥, 구별이 불가능한 지옥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뭐 힘든가? 그냥 좀 뭐 우주 공간에 허공에 떠 있는 느낌 정도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 그러면 사람이 정신을 놔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신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구별할 의지가 사라지는 거죠. 아, 자칫하면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춘기를 이렇게 막 힘들게 보내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춘기를 굉장히 힘들게 지나왔고, 혹은 지금도 지나고 있는 과정일 텐데, 저는 10대 때는 사춘기란 걸 잘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하라해서 공부했고, 뭐, 대학 가려서 갔고, 뭐, 교사가 하고 싶어서 뭐 공부하라 해서 뭐다 그냥 하라는 대로 거의 이렇게 쭉 이루어졌던 삶이었거든요. 근데 40살이 되었을 때 그게 한 방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 작게 작게 바꿔보려고 시도했던 것들은 다 실패해서 더 힘들어졌죠. 갈수록 힘들어졌죠.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 자, 두 번째 질문은 4번입니다. 시 속에 내가 울분을 느끼게 된 원인은 당신은 울분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시 속에 내가 울분을 느끼게 된 원인은 그거죠.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바뀌어.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안 바뀌어.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원하는 대로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애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네. 그렇게 노력해도 변화가 없다, 변화가 올 수가 없다는 그 결론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울분이 터지죠. 너무너무 슬프죠. 나는 왜 안 돼? 눈물이 터지죠. 그러면서 화가 나죠. 왜 나만 안 돼? 왜 나만 안 돼? 그러다가 또 눈물이 터지죠.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화가 나야 돼? 그런 게 바로 울분입니다. 당신은 울분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저도 살면서 울분을 많이 느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40춘기 때도 울분을 많이 느꼈죠. 왜 남들은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아무 일 없이 40살을 넘어서 자기 일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다 흔들리지? 뭐 이런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울분이라는 감정을 딱 만나면 제일 떠오르는 때는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지금 여러분과 같은 그 나이 때 저는 학교가 좀 멀어가지고 집에서 학교까지 스쿨버스가 있었어요. 너무 멀어서 그 당시에 인천에는 교통편이 이렇게 잘 발달이 안 돼 있었거든요. 지하철도 없었고. 그래서 스쿨버스를 타도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만약에 그 스쿨버스를 놓치면 버스를 두 번, 그러니까 세 번 타야 돼. 두 번 갈아타서 세 번을 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반 버스를 타면 거의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꼭 스쿨버스를 타야 돼요. 6시 20분에. 우리 집에서 한 10분 정도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 새벽 6시 20분까지 가야 스쿨버스를 탈 수 있거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잘 못해가지고 계속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정말로
지가 하고 싶지 않았고, 뭐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알람 시계를 두 개를 샀어요.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두 개를 사가지고. 근데 또 하나 좀 조건이 있었던 건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좀 돈을 벌러 좀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집에서는 제가 직접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 도시락도 같이 싸가지고.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최소한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자명종 두 개를 사가지고 알람 시계를 사서 어, 딱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여기를 그 종이 두 개가 있고 요 중앙을 이렇게 쇠가 왔다 갔다 하는데 따르르르 하는데 시계가 엄청 커. 이걸 두 개 샀어. 그래서 알람 소리가 울렸어. 도저히 더 잘 수가 없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개를 어, 끄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막 뭐 정리하고 뭐 이제 도시락도 싸가지고 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야 잠깐만 앉았다가 금방 나가야지. 그리고 잠깐 앉았다가 이러고 있는데 눈을 감았네. 그리고 눈을 딱 떴어. 난 분명히 눈을 감았다 떴거든. 근데 시계를 딱 봤더니 6시 20분인 거야. 이미 버스는 지나갔겠죠. 지금 뛰어가봐야 소용없겠죠. 그 자리에서 얼마가 화가 나든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내가 내 뺨을 빡빡 때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웃음이 나더라고. 그러더니 분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 화가 나. 또 뺨을 빡 때렸어. 내가 내 뺨을. 그러더니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너무 막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 저 울분이라는 이 낱말을 만나면 그게 제가 뭐 글쎄 태어나 처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울분이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6번 질문. 시 속에서 나의 철학이 성숙하게 된 이후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 당신의 철학이 성숙하게 된 이후 당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시 속에서 나의 철학이 성숙하게 된 이후에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나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내 안의 소리,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그리고 저는 장담하건대 그 마음의 소리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지? 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다른 질문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금방 무너질 거고요. 금방 허망해질 겁니다. 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당신의 철학이 성숙하게 된 이후 당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이 시 속에 말하는 이만큼 사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의 도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온갖 욕망을 실현해도 가능할 만큼 굉장히 치밀하게 여유 있게 잘 시간과 공간이 조직되어 있는 곳이죠. 도시라는 곳이.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의 도시가 생긴 거야.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로 대단한 사상의 체계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철학가들이 대단한 거예요. 생각으로 도시를 만든 거니까. 언어라는 걸로 도시를 만든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도시를 만들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언어로 도시를 만든 거야, 생각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철학자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거는 분명해요. 당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시작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럼 나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하나, 하나, 하나 알아가게 돼요. 그게 저한테 일어난 큰 변화고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른은, 진짜 어른은 이런 사람이에요. 뭐 나이 들어 보이고 돈이 많고 뭐 힘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어른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된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나이 50 먹고 60 먹어도 어린애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봤거든요. 반대로 나이 17, 18밖에 안 됐지만 어른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도. 어, 그러니까 어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여유 있어요. 행복하고 열정적이죠. 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행복하죠.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더 알아보고 싶어서 호기심이 많고요.
그 호기심에 실패하더라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원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조차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니까. 저도 그 40살 이후에 어, 좋은 변화가 일어났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찾아가게 됐거든요. 저한테 기준은 이거였어요. 음, 제가 그렇게 힘들어서 지내는 와중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오래오래 혼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딱 돌아보면 내가 그냥 씩 웃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내가 떠올렸는데 나를 웃게 만드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를 씩 웃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의 제 아내고, 제 아이들이고, 또 여러분과 지내는 시간이고, 여러분과 같이 보내는 수업 시간, 여러분과 같이 뛰어다니는 점심시간 농구, 학교 밖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해주는 얼굴들, 너무 좋죠, 저는. 그런 것들이,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걸 만들어 가려고,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뭐냐?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곁에 하나 점점 더 많이 늘려 나가는 것. 어. 지금 여러분 친구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친구를 강제로 만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학교란 시스템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20살 지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좋아하는, 곁에 두고 싶은 사람만 곁에 두게 만들 수 있죠. 그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못할 때 그 감정, 울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시 속에 말하는 이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해결하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들어야 되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혹시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혹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마음만 먹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게 맞나?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꾸다 보면 몸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이 울분이라는 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일반적인 생각을 바꾸면 몸이 바뀐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반대로 했어요. 몸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겠지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40춘기를 지내면서 제가 몸 건강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당뇨가 되게 극심하게 왔어요. 거의 인슐린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 그 직전까지 갔거든요. 어,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였냐면,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살고 싶든지 간에 그 삶을 살려면 일단 내가 건강해야 될 것 같아. 건강하게 살자는 거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 그거는 공통적인 거야. 건강하게. 왜냐고? 난 살고 싶으니까.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 음. 그래서 살자.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겠네? 그러면 몸을 바꾸자.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고민의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고, 이 결론을 내린다보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생각 안 하고 했어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생각이 루틴을 바꾸고, 루틴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성격을 바꾸고, 성격이 만남을 바꾸고, 만남이 운명을 바꾸고, 운명이 인생을 바꾼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이 말을 다시 떠올려 봐도 인생이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제가 다른 사람을 관찰해 봐도 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루틴까지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내가 이 생각을 바꾸고 실천해야 하잖아요. 그 실천은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루틴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반복이에요. 의식적으로. 근데 그 의식적으로 하는 반복 중에 내가 나중에 하다가 보면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내 몸에 배가지고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게 있어.
그런 게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지만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했냐면 몸을 바꾸기 위해서 턱걸이를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올라가지도 않았고 매달리기 5번 했어요. 처음엔 10초 매달리기 5번, 30초 매달리기 5번, 그다음에 1분 매달리기 5번, 그다음에 한 번 땡겨보고 2개 땡겨보고 잘 안 되니까 고무줄 걸어가지고 한 번 땡겨보고 2번 땡겨보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4주 정도 꾸준히 했더니 턱걸이가 2개, 3개, 그걸 5세트 가능하게 됐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꾸준히 계속했더니 고무줄을 이용한 것이긴 하지만 턱걸이 10개씩 5번이 가능했고 그렇게 또 3개월, 그렇게 6개월이 지났더니 턱걸이 10개씩 5번 세트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몸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바뀌니까, 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배가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고 나니까, 네. 생각이 정말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생각이 좀 사라졌다는 거. 그런 좋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울분의 상황에 혹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몸을 바꾸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생각을 바꾼 다음에 몸을 바꾸는 건데, 이 울분이라는 아주 극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몸을 바꾸자. 그냥 여기에만 올인하세요. 그래서 몸을 바꾸면 몸이 바뀌어요. 몸은 정직하거든요. 몸이 바뀌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바뀌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경험을 나눠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단계 표현이고요. 이 CS인 표현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숫자로 써 있는 것들이 다 표현법이 나타나 있는 건데, 먼저 1번,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라고 되어 있는 것, 요 듯이 붙어 있는 거 있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게 붙으면 무조건 그건 직유법입니다.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뜻은 그거예요. 세상으로 또 돌아올 수 없어요. 세상도 세상이고 이 방도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세상과 떨어져 있는 내 방이라는 공간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작부터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그렇게 여기고 살아와야 됐던 거죠. 그래야 마음이 좀 놓이니까. 그래야 마음이 좀 음, 힘든 걸 좀 해소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내 좁은 방. 이 좁은 방은 개인 공간을 은유하는 거죠. 그리고 불을 끄옵니다. 이 불은 불빛이고 불빛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낮이고 이건 세상이죠. 이건 이제 공동체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방 그리고 방 안 그리고 어둠 이거 vs 세상과 밖과 밝음 이게 대결을 하고 있죠. 어두운 방안과 밝은 낮 이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 밖과 방 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고 방 안과 방 밖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나는 방 안에 들어와서 마음이 편했던 거죠. 여기는 세상이 아니야. 여긴 내 방이야. 이랬으니까. 6번 창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 안과 방 밖을 구별하는 경계였던 건데 공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변화를 시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변화라도 밖에서 내가 계속 실패했으니까 여기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 이런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나 실패했죠. 그리고 그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고 밖을 내다봤더니 방 안과 방 밖이 똑같이 어두워. 더군다나 내가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비에 젖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좀 지나면, 공간이 좀 바뀌면 뭔가 세상이 바뀔 줄 알았거든? 전혀 안 바뀌어.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대로야. 그래서 울분에 이게 원인이 된 거죠.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못해.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못해. 난 도망갔다고 생각했거든. 난 도망쳤다고 생각했거든. 도망친 게 아니야. 그대로야.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서 울분이 터져서 눈물이 터져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9번. 울분을 씻을 수 없어. 울음과 분노가 계속 겹쳐지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있다가 자기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은 거죠. 마음을 듣고 그래서 성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물어봤겠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거기에 어떤 답을 내렸겠죠. 그리고 그 답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또 원하는 게 뭐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원하는 건 뭐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고 겹치고 겹치고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도시처럼 됐어.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야. 나처럼 살려면 옆 사람은 어떻게 되지? 옆 사람도, 그 옆 사람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다 같이 내가 바라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이야기 전체의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 거 우리는 철학이라고 부르니까 그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 시를 쓴 윤동주라는 이 시인의 삶을 보면 이 시를 우리가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윤동주라는 시인은 1930년대에 활동을 했던 20대 청년입니다. 안타깝게도 2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시는 20살 때 청년으로서 쓴 시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살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대한민국을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살았던, 그래서 일본인 밑에 조선인이라는 명백한 신분 구분이 있었던 그런 시절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윤동주라는 시인이 출신이 좀 특이한데 이분은 간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은 간도는 어떤 곳이냐면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조선을 벗어나서 일본의 눈을 피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지금의 조선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조선, 그 조선의 북쪽에 함경도 끝쪽에 지금은 중국 땅인데 그 당시에는 한국 땅, 대한민국 땅이었던 간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곳이 중국과 조선의 경계 지역으로 사실 국경이 애매했거든요. 그만큼 어디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국으로도 할 수 있고 조선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지역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여기에 마을을 만들고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해요. 그 마을의 이름이 그래서 자신들이 떠나온 곳, 명동, 이 명동의 새로운 명동이라 해서 명동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부모님들, 친척들, 그리고 이 마을을 이루고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근원적으로 독립을 바라는, 조선의 해방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곳에서 자란 분이었어요. 이 윤동주라는 시인은. 그런데 자라서 이 사람이 공부를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학 가고 전학 가다가 너무 똑똑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 당시 조선에 있는 연희전문학교라는 곳에 옵니다. 여기는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이제 예전 학교인데 여기에서 의수를 공부를 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의사를 공부하다가 이분은 문학에 더 뜻이 자기가 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문학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또 유학을 갑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근원적으로 죄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는 독립을 바라는 그런 집안, 그런 문화, 그런 마을에서 자랐는데, 독립운동은 못하고, 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학교에서, 일본식의 학교에서 일본어로 문학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 있는 대학에 가거든요.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뭔가 해방이 되고 평화로워지고 조선이 독립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1930년 되면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더 폭력적으로 더 수탈하고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더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해방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세상은 갈수록 더 폭력적이 돼.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울분에 찼던 거죠. 그 울분에 찬 세상에서 겨우 자기 방에 돌아와서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목표는 아마도 폭력을 줄이는 삶. 그러니까 폭력을 줄이는 실천을 어떻게든 해보자. 그리고 그 실천이 한 번 저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을 거듭하고 거듭하고 거듭해서 정말로 이 세상을 폭력이 없는 세계, 조선이 해방되는 세계, 조선이 독립하는 세계로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치밀한 생각들이 아마 충분히 쌓였을 거예요. 거의 철학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시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돌아보는 밤, 네, 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무척 사랑하는 시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울분이라는 감정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자신의 감정을 좀 깊이 돌아봐서 그 질문,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 아래에 댓글로 질문 두 개 골라서 질문당 세 줄씩 총 여섯 줄에 답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미션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시 속의 주인공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그 노래의 링크를 올려주면 제가 보이는 대로 바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